여러분, 오늘은 팩트뉴스가 아닙니다. 가설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세계 1위 리튬 기업이 테슬라와 손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현실은 아니지만 이 상상 속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미래의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한국 배터리 산업이 어떤 운명에 놓일지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전 세계 배터리의 심장은 리튬입니다.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스마트폰, 심지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백업 전력까지 리튬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20세기에 석유가 세계를 지배했다면 21세기에는 리튬이 같은 자리에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만약 석유가 한때 전쟁을 일으킨 자원이었다면 리튬은 미래의 전쟁을 부를 수 있는 자원이라는 말이죠. 리튬 제국의 정점에는 미국의 알버말이 있습니다. 호주, 칠레, 미국에 걸쳐 거대한 리튬 광산을 확보하고 있는 이 회사는 단순한 광산 기업이 아닙니다. 전 세계 배터리 원료의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사실상 리튬 시장의 조정자입니다. 특히 호주의 그린부시스 광산은 세계 최대 하드록 리튬 광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알버말이 이곳의 주요 지분을 쥐고 있습니다. 남미 칠레의 염수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드록과 염수를 동시에 장악한 몇 안 되는 기업, 그래서 업계에서는 알버말이 움직이면 전 세계 리튬 가격이 출렁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알버말은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과 굵직한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과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총 10만 톤의 리튬을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했죠. 10만 톤이면 전기차 수백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우리가 타는 한국산 전기차 속 리튬 원료 상당수가 사실상 알버말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유 하나. 20세기 석유 시장에서 사우디 아람코가 세계를 흔들었다면 21세기 배터리 시장에서는 알버말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석유를 무기 삼아 국제 질서를 흔들었듯 알버말은 리튬이라는 원자재 하나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심장을 움켜쥐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알버말이 어느 날 공급을 10% 줄이겠다고 선언한다면 세계 전기차 공장은 단 며칠 만에 멈춰 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알버말은 기업을 넘어 21세기 에너지 권력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만약 이 거대한 리튬 제국이 테슬라와 손을 잡는다면 단순한 계약을 넘어 세계 배터리 패권의 주도권이 바뀌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전기차 공장들이 매일매일 리튬이라는 원료를 기다리며 돌아갑니다. 마치 식량이 없으면 굶주리듯 배터리에는 리튬이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머스크가 알버말과 손을 잡는 순간 그는 이 창고 열쇠를 쥐게 됩니다. 오늘 문을 열어줄까, 닫아둘까, 이 선택 하나로 세계 자동차 산업이 흔들립니다. 테슬라는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하지만 다른 회사들은 비싼 값에 구입하거나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 머스크는 공급망의 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급망을 장악하면 그 다음은 표준을 장악하게 됩니다. 배터리의 화학 조성, 충전 방식, 리튬 활용 방식까지 머스크가 알버말을 등에 업고 이 방식이 표준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수많은 기업들이 그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마치 화폐 인쇄기를 독점한 사람과 같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사람이 곧 권력을 가지듯 에너지 시대의 화폐는 배터리이고 그 화폐를 찍어내는 인쇄기를 머스크가 잡는 것이죠. 2단계에 이르면 공식은 단순합니다. 에너지 테슬라, 곧 세계 표준 테슬라. 이때부터는 단순히 자동차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 배터리 질서가 머스크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머스크는 더 이상 자동차 CEO가 아닙니다. 그는 각국 정부가 직접 만나 협상해야 하는 에너지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20세기 석유 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사우디 아람코, 엑슨모빌 같은 석유 메이저 기업들은 정권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한 나라의 정치가 석유 공급에 따라 뒤집히곤 했죠. 21세기 리튬 시대에는 그 자리에 머스크가 서게 되는 겁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의 심장을 쥐고 국가 위에 군림하는 존재. 머스크 대통령이라는 말이 결코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겉으로는 배터리 강국이라 불리지만 한국의 자원 확보율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어느 하나도 국내에서 충분히 나지 않죠. 지금의 한국 배터리 산업은 뛰어난 기술력과 빠른 추격 능력으로 세계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이건 분명 우리의 강점이고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DNA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원 없는 기술력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머스크가 리튬 제국과 손을 잡는다면 안정적인 자원 공급을 등에 업은 테슬라는 더 강력해질 겁니다. 반대로 한국 기업들은 더 높은 원가, 더 취약한 협상력 속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국이 준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급망 다변화, 자원 확보, 그리고 더 혁신적인 기술 전략 없이는 앞으로의 경쟁에서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1위 리튬 기업이 테슬라와 손잡는다는 건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이미 원자재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고 알버말 같은 글로벌 리튬 기업들은 LG와 같은 한국 기업들과도 장기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즉, 머스크와 리튬 제국의 동맹은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앞으로 100년 에너지 패권은 더 이상 석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리튬과 같은 자원이 새로운 석유이고 배터리가 새로운 화폐입니다. 그리고 그 화폐를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싸게 찍어낼 수 있는 기업이 결국 세계 질서를 주도할 겁니다. 만약 그 자리에 테슬라가 선다면 어떨까요? 머스크는 단순한 자동차 CEO가 아니라 각국이 직접 만나 협상해야 하는 에너지 대통령이 될지도 모릅니다. 공급망을 쥐고 표준을 정하고 국가 위에 군림하는 존재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100년 리튬을 정복한 자가 배터리를 지배하고 배터리를 지배한 자가 세상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한국이 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머스크가 혹은 또 다른 전기 제국이 왕관을 차지할까요? 정답은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미래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